안녕하세요. 빡세게 사는 언니 박세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빡세진 부동산TV 지금 시작합니다. 장사도 안 되고 힘들다. 문자 왔네. 임대입니다. 월세 상기 연체되셨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뭐야? 뭐 어떻게 돌아오는 거야?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세입자예요. 제가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죄송합니다. 다음 달까지 월세 드릴 테니까 한 달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저도 대출이자 내야 하고 새 임차인도 구했으니까 가게 빼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저 집기값이라도 받게 새 임차인한테 권리금이라도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계약이 해지됐는데 권리금은 무슨 권리금입니까? 빨리 가게 빼세요.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여러분, 상가 임대차 계약하실 때 공인중개사분께 설명 들으셨나요? 이 상황이 오기 전까지 알 수 있었던 방법은 없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빡세진 부동산TV 공인중개사 박세진입니다. 월차임, 상기 연체, 이건 과연 무엇일까요? 사업을 많이 운영해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처음 창업을 하시거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오늘은 상기 월차임 연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제10조 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하지만 아래 8가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제일 첫 번째, 임차인은 상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 차임액에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계약 해지의 사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상기 월차임 연체의 개념에 대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으로 연체를 하거나 건너 연체하는 것을 두고 하는 횟수의 개념이 아닌 월차임 3번 연체된 금액의 합.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원이면 연체 누적액이 300만원이 되었을 때 상기 월차임 연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도중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과 계약갱신 요구 시 거절이 가능한 것은 다릅니다. 월세 100만원으로 가정하여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이고요. 앞으로 우리는 월세 지급일은 매월 1일, 월세는 100만원 기준으로 하여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100만원 입금됐고요. 2월 1일, 3월 1일 월세 입금되지 않았고요. 4월 1일, 5월 1일 각각 100만원, 6월 1일 월세 입금되지 않았고요. 7월 1일 날 100만원 입금됐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2월달, 3월달, 6월달 3번에 걸쳐 연체하여 총 금액이 300만원이 되어 상기 월차임 연체가 성립합니다. 임대인은 6월 2일부터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해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 2입니다. 1월 1일 100만원 입금됐고요. 2월 1일, 3월 1일 월세 입금되지 않았고 4월 1일, 5월 1일 각각 100만원씩 입금됐고 6월 1일 월세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각각 월세 100만원씩 입금됐고 10월 1일날 200만원 입금됐고 11월 1일, 12월 1일 각각 월세 100만원 입금됐습니다. 이번의 경우 6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10월에 월세 200만원 입금됐습니다. 그럼 총 연체 금액이 200만원이 되어 10월 1일 이후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12월 월세 지급 뒤 계약갱신 요구를 한다면 임대인은 과거 상기 연체, 즉 2월달, 3월달,
6월달 연체된 기록을 바탕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된 금액을 뺀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사례 3입니다. 1월 1일 날 월세 100만원 입금됐고 2월 1일, 3월 1일 날 각 월세 입금되지 않았고 4월 1일, 5월 1일 각각 월세 100만원 입금됐습니다. 6월 1일 날 200만원, 7월 1일 날 입금되지 않았고 8월 1일, 9월 1일 날 월세 각각 100만원씩 입금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상기 연체가 된 것 같아 보이지만 6월 1일 날 200만원을 입금하여 7월 31일까지 총 연체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상기 연체에 해당하는 300만원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지 사유는 아닙니다. 시점상 상기 연체가 되는 시점 전에 2개월 월세를 입금했기 때문입니다. 상기 월차임 연체가 성립하지 않아 연체가 남아있더라도 임대인은 기분은 나쁘겠지만 계약갱신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다. 사례 4입니다. 1월 1일 월세 100만원 입금되고 2월 1일, 3월 1일 날 각각 입금되지 않았고요. 4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각각 월세 100만원씩 입금됐고 9월 1일 날 50만원 입금됐습니다. 2기 연체 후 9월 1일 날 50만원 입금했습니다. 총 연체 금액이 250만원, 상기 연체 금액 300만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은 계약 해지 및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사례 5입니다. 1월 1일 월세 100만원, 2월 1일, 3월 1일 날 각 입금되지 않았고 4월 1일 100만원, 5월 1일 70만원, 6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100만원, 9월 1일 30만원 입금됐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9월 1일 30만원이 입금되는 시점이 상기 연체가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9월 2일부터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 6입니다. 1월 1일, 2월 1일 월세 100만원 입금됐고 3월 1일 날 입금되지 않았고 4월 1일 200, 5월 1일 입금되지 않고 6월 1일 200만원 입금됐습니다. 2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입금하고 이후 2기 차임 액시 징검다리식으로 정산해 왔다면 임대인은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계약 해지를 할 수 없고 계약갱신 요구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사례 7입니다. 1월 1일 100만원 입금되고 2월 1일, 3월 1일 날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4월 1일 100만원, 5월 1일 70만원, 6월 1일, 7월 1일, 8월 1일 각각 100만원씩 입금됐습니다. 9월 1일 30만원, 10월 1일 150만원, 11월 1일 50만원, 12월 1일 100만원. 이 사례의 경우 9월 1일까지 300만원이 연체되었습니다. 상기 월차임 연체가 성립이 되어 9월 2일 이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월 1일 150만원이 입금되면서 총 연체 금액이 250만원이 되어 중도 계약 해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1월 1일에 300만원이 되기 때문에 11월 2일부터는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상기 월차임 연체가 된 이력, 즉 300만원 연체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기 월차임 연체는 계약 해지의 사유이고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갱신 시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입니다.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이 갱신되었더라도 승계되기 때문에 차후 권리금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의 계약 해지와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은 권리금의 상실과 같습니다. 권리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상기 월차임 연체는 하지 말아 주세요. 오늘 내용 이해되셨나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